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8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총 8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준비해 왔고요. 항상 분석 멘트는 열심히 좀 진지하게 시간 들여서 공들여서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의 분석과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도 가입들 해주시면은 전체 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확인하시면은 최근 흐름들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참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 클립을 먼저 살펴볼 거고, 지금 양 팀 다 백투백 경기입니다. 디트도 백투백이고 클리블도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인데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주전 활용 시간이 많았어요. 주전 활용 시간이 많았고,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백투백 원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전 출전 시간은 조금 적었지만 이동거리라는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양 팀이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체력 상황에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홈팀 디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승 1패로 승률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경기 내용 자체는 조금 안 좋았어요. 경기 내용 자체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경기당 평균 득점이 115득점 밖에 안 됐고요. 오펜시브 레이팅이 110.6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1위 수준까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외곽에서의 3점 야투율이 이제 32.99%, 리그 전체 24위였고, 그 다음에 2점 라인 야투율 역시도 리그 전체 25위 수준, 50.27%, 25위 수준. 야투가 잘 안 터졌어요. 특히나 에이스 커닝햄이 순수 야투율이 39.7%. 3점이 아니라 그냥 순수 야투입니다. 야투가 이제 39.7%로 많이 부진했었고, 뭐 두렌이라든지 뭐 폴 리드의 이 높이를 활용해서 이제 뭐 세컨 찬스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레벨을 이용한 득점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리바운드 개수가 되게 많았었고요. 이 프런트에서의 이 점을 살려서 꾸역꾸역 경기를 이겨내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원정팀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강점이 뭐죠? 밸런스가 되게 좋은 팀입니다. 백코트와 프런트에서의 밸런스라든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라든지 홈과 원정에서의 밸런스라든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좋은 팀인데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모블리라든지 앨런이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 4번과 5번에서의 밸류가 굉장히 높은 팀이다 보니까 해리스와 두렌, 스튜어트, 폴 리드가 활약하기에는 좀 밸류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컨 찬스를 활용해서 가져가는 득점에 대한 이 비율 자체가, 빈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반대로 원정팀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첼이 경기당 뭐 30득점씩 가져가고 있고 야투율이 지금 51.7%. 커닝햄과 지금 미첼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자체가 꽤나 유의미할 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뭐 빠른 공격이 필요할 때 아니면 뭐 세트 오펜스를 좀 강화할 때 론조 볼이라든지 메리를 이제 골고루 잘 사용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팀 야투가 잘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종합해보면 두 팀 다 이번 시즌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커닝햄의 흐름과 미첼의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클리블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지금까지 꾸역꾸역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세컨 찬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억제가 되는 순간 클리블이 많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올랜도 경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올랜도. 자, 홈팀 필라델피아가 연승으로 시즌을 시작합니다. 2승 0패. 아직까지 이제 패배가 없고요. 다만 내일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핵심 코어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뭐 폴 조지라든지 맥케인이라든지 엠비드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고, 내일 필라델피아의 주요 전술은 뭘까요? 그러면은 지금 타이리스 맥시라든지 에드지컴을 활용한 백코트 위주의 경기를 펼쳐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실제로 이 타이리스 맥시가 이번 시즌 퍼포먼스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에드지컨 같은 경우에도 골 결정력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라임스도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백코트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텐데, 거슬리는 부분은 지금 올랜도가 앞선에서의 수비가 되게 좋습니다. 제일런 석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데스먼드 베인까지 있는데, 이 제일런 석스가 보여줄 수 있는 1대1 상황에서의 대인 방어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맥시의 체력을 조금 빠지게, 좀 빠르게 빠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강점이라든지 올랜도의 백코트에서의 수비가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맥시가 아무래도 이제 뭐 맥시, 에드지컴, 그 다음에 그라임스로 이어지는 이런 백코트 자원들이 활약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올랜도를 만나는 순간부터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득점 볼륨 자체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맥시가 지금 뭐 휴턴 전이라든지 보선 전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게임이 시작부터 끝까지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억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일은. 자, 반면에 원정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전체적으로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야투가 잘 안 터지고 있어요. 3점 야투가 27.91%, 2점 야투가 52.35%, 득점에 대한 지원이 110득점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4번과 5번의 포지션입니다. 자바리, 워커, 보나가 버티고 있는 필라델피아와 방케로와 웨동, 카터가 버티고 있는 올랜도. 이 4번, 5번에서의 밸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지라든지 이제 엠비드가 빠져있다 보니까 올랜도가 어렵지 않게 골밑이 들어갈 거고 쉽게 슈팅 기회를 잡을 거고 높은 성공률까지 기반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지금 야구셀레 내보내면서 이제 프런트 뎁스 자체가 굉장히 좀 얇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엠비드와 폴 조지의 결장은 조금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백코트에서 메꿔줘야 되는데 올랜도의 백코트 수비 능력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까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부진하던 올랜도의 야투가 터져줄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랜도 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3.5 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226.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물 한 잔만 할게요. 제가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와가지고.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랑 애틀란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가 지금 디트로이트라든지 올랜도를 만나서 경기를 잡아냈어요. 2연승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사실 시카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에다가 지금 2연승 구간이다 보니까 시카고가 되게 잘하네, 이번 시즌 괜찮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나 지금 시카고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경기당 평균 실점이 104.5실점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위고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100.65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상대팀의 슛 효율을 조금 떨궈주는데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시카고의 멤버 구성을 봤을 때 사실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화력이 터져주면서 오펜스로 상대를 찍어 눌러야 되는 그런 팀이다. 외곽이 좀 터져줘야 되는 팀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의외입니다, 지금. 근데 이 수비에 대한 지표는 제가 볼 땐 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슛감이 안 좋은 팀들을 만나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됐었는데 애틀란타 만나서는 좀 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자, 반면에 원정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자스라든지 젤런 존슨, 뭐 포르징기스가 GTD에 걸려 있어요. 출전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애틀란타의 이번 시즌 강점이 뭐냐면은 이 윙 자원에 대한 뎁스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뭐 얘네 셋이 전부 다 빠질 일은 없겠지만 뭐 크레이기라든지 뉴엘, 뭐 오콩우, 게에, 뭐 알렉산더 워커, 이 윙에서의 뎁스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이 애틀란타의 본체는 사실 트레이 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트레이 영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영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높은 에너지 레벨과 트랜지션 사용하면서 어쨌든 뭐 시카고의 수비를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카고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화이트가 빠져 있거든요. 저는 이 매치업의 핵심은 트레이 영과 코비 화이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이트가 빠진 시카고가 좀 불리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종합해보면은 애틀란타 승에다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자, 그래서 지금 기준점 자체가 241.5가 잡히는 것 자체가 시카고가 지금 1차전, 2차전 보여줬던 수비에서의 이런 능력 자체를 약간 부정하는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생각도 역시나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틀란타 승에다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휴턴과 브루클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턴, 브루클린. 자, 이 매치업은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휴턴이 아직까지 0승 2패, 브루클린이 지금까지 0승 3패. 브루클린이 오늘 샌안토니오 원정 가서 경기 지고 왔고요. 백투백으로 휴턴 원정을 가거든요. 뭐 최근 흐름이나 아니면 이제 일정에서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브루클린이 오늘 샌안토니오 전에서 이 캠 토마스라든지 마이클 포터에 대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안 했거든요. 출전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일 휴턴 전을 과연 잡아낼 수 있겠느냐, 이 캠 토마스와 마이클 포터에 대한 출전 시간이 관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결국 휴턴을 잡아낼 수 있는 화력은 안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게다가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 확실한 1번이 아직도 없습니다. 뭐 벤 샤라프라든지 뭐 롤란 트레오레라든지 뭐 아직까지 계속해서 경쟁 중인 상황인데 턴오버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턴오버가 되게 많고 얘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력이 되게 많이 아쉽죠. 그냥 자, 어쨌든 브루클린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진 않을게요. 많은 득점 가져가기 좀 힘들 겁니다. 자, 반면에 홈팀 휴턴 볼게요. 휴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벤블릿이 빠지면서 확실한 1번 자원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케빈 듀란트라든지 생군이라든지 컨트롤 타워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얘들이 좀 도와줄 수는 있거든요. 1번 자원을. 그리고 뭐 1대1 상황에서 듀란트라든지 생군에 가져가는 이런 강점들은 여전히 건재하고요.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고 아마 철저하게 세트 오펜스 위주로 가져가면서 약간 다운 템포, 그 다음에 체급으로 지금 브루클린을 찍어 누르는 느낌의 경기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턴 승 15.5 기준 했을 때 마헨 226.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뭐 최소한 6포지션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가능하다고 봐요. 자, 휴턴 승 15.5 마헨 그 다음에 226.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뉴올리언즈와 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 보스턴. 자, 요거는 사실 눈에 띄는 부분이 보스턴이 지금 시즌 출발을 0승 3패로 시작을 합니다. 뭐 제이슨 테이텀이 지금 4월까지 아마 출전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팀 뎁스가 얇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요것도 그렇고 뭐 팀 전체적인 밸류 자체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이번 시즌 많이 강하죠. 이번 시즌 많이 강한 상황이고 특히나 보선이 지금 3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공격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평균 득점이 108득점.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이 107.6, 리그 전체 25위 수준. 여전히 외곽에서 많은 시도를 가져가고 있지만 성공률이 동반이 안 되다 보니까 공격에 대한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당 44개의 많은 3점의 시도를 가져가지만 성공률이 32.06%, 시도 전체 3위, 세 번째로 많은 시도를 가져가는데 성공률이 리그 전체 28위. 성공률이 동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4번, 5번에 대한 밸류가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브라운이 지금 뭐 2번이나 3번 들어와야 되는데 4번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거든요. 4번, 5번에 대한 밸류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공권 확보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뉴올리언즈와의 리바운드 개수 차이도 많이 보이시죠? 이 개수 차이도 많이 나는 상황이고 외곽에서의 성공이 안 되는데 세컨 찬스 잡아주지 못하고 공격 효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약간의 악순환? 자, 이에 맞서는 홈팀 뉴올리언즈는 역시나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뉴올리언즈가 지금 승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가장 편하고 확실할까요? 저는 이 자이언을 살려주는 게 가장 편하고 확실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이언의 밸류를 활용하는 거. 근데 지금 보선과의 매치업이 브라운과 자이언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높이에서 밀린다는 느낌보다는 자이언이 밀고 들어갔을 때 브라운이 이거 힘에서 밀린다고 봐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브라운이 4번 포지션에서. 자, 그래서 자이언에 대한 밸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기대값이 올라갈 겁니다. 오늘 할 거 없지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뭐 사실 자이언이 들어왔을 때 뭐 곤잘레스라든지 퀘이타가 뭐 도움 수비 올 거예요? 아니면 뭐 수비 능력이 좋나요? 뭐 둘 다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뉴올리언즈는 이 자이언을 활용한 공격에 대한 밸류가 많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선은 외곽 위주로 풀어갈 거지만 성공률이 떨어지는 동반이 안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뉴올리언즈 승리에다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뉴올리언즈 승에다가 그 다음에 233.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보시죠, 형님들. 자, 세난이랑 이제 토론토 경기 볼게요. 세난 토론토. 자, 요거는 아마 제가 예측을 해보면은 이 샌안토니오에 대한 이런 기대값이 되게 높을 거예요.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샌안토니오는 3승 0패, 아직까지 패배가 없고요. 토론토는 지금 1승 2패.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오늘 샌안토니오가 경기가 있었어요. 네,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상황이고 사실 가장 핵심 코어인 웸비에 대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안 됐거든요.
전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안 됐다. 36분 이상을 뛰고 왔다 보니까 내일 경기에서는 아마 관리를 해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0분 이내로 지금 뛴다고 봅니다. 아마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저는 관리를 해준다고 보거든요. 백투백 웸비는. 그리고 지금 샌안토니오가 이런 대형 박스가 빠져있다 보니까 주요 공격 옵션이 뭐냐? 이 샌안토니오의 이번 시즌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전술이 뭐였냐? 웸비가 달립니다. 달려요. 달리면서 약간 트랜지션 상황을 많이 이용했어요. 지금까지. 실제로 이 샌안토니오가 속공에서에 대한 득점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달리는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오늘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었고 내일 백투백 일정이라고 한다면은 웸비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출전 시간 관리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올리닉이라든지 코넥트, 뭐 소환 이런 친구들이 빠져 있고 출전 가능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100%의 컨디션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샌안토니오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프런트에서의 강점이 조금 많이 상쇄될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자, 반면에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또 강점이 뭐냐면은 퀴클리가 가져가는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베럿이라든지 스카티 반지가 보여줄 수 있는 소위 말해 손질이라고 하죠. 이런 스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최근에 되게 좋기 때문에 이 샌안토니오가 트랜지션 상황을 많이 만들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이 만들 수도 좀 없을 겁니다. 자, 반면에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주요 공격 옵션이 뭐죠? 사실 뭐 베럿이라든지 잉그램이라든지 스카티 반지라든지 아바지라든지 윙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과 그 다음에 이제 림 어택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공격 옵션이죠. 실제로 이번 시즌 토론토는 이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이 66득점입니다.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유투도 굉장히 많이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가 높은 에너지 레벨로 밀고 들어갔을 때 웸비의 체력이 조금 더 빠르게 갉아줄 수 있다.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보면은 사실 샌안토니오가 보여줄 수 있는 득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하기가 좀 애매해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 토론토가 최소한 접전, 역배까지도 한번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론토 플랜이라든지 역배라든지 그 다음에 233.5 언더에 대한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댈러스와 오클라호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냐? 왜냐면은 지금 댈러스가 이 시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템포를 굉장히 또 빠르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댈러스의 빠른 템포와 이런 시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많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오클라호마가 평균 득점이 127.67득점인데 사실 여기에는 조금 이걸 곧대로 믿어주시면 안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1차전이랑 2차전에서 연장을 2번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0분씩을 더 가져갔었죠. 1차전에서 10분, 2차전에서 10분. 3번 경기 가져가면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많이 뻥튀기가 돼 있습니다. 뻥튀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1번이 문제예요. 뭐 쿠퍼 플래그라든지 러셀을 번갈아 가면서 기용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의 공격 조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지금. 턴오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풀업 점퍼 이런 것도 많고, 공격력이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1번 포지션을 누가 맡아야 되냐면은 샤이 기저스가 맡고 있어요. 이 샤이 기저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샤이 기저스의 이 압박 수비를 과연 뚫어내면서 공격까지 가져가기가, 슈팅까지 가져가기가 난이도가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턴오버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내일. 뭐 말도 안 되는 턴오버도 진짜 한 3, 4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샤이 기저스가 잘해서 나오는 턴오버도 되게 많을 겁니다, 댈러스가. 자, 반면에 원정팀 이제 오클 같은 경우에는 샤이 기저스라는 확실한 스코어러, 뭐 홈그랜더 최근 괜찮고, 월라스, 뭐 도트 이런 친구들이 다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오클라호마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3점이 잘 안 터지기는 해요. 그래서 3승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이 외곽에서의 지표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압도적인 경기까지는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사실 뭐 달려주는 게임, 뭐 화력전 이런 느낌보다는 수비에서의 더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경기를 가져가는 경기,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주도하는 다운 템포의 약간 느린 경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종합하면은 저는 이거 그냥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승패는 오클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변수가 좀 많아요. 변수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더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유타랑 피닉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피닉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유타가 홈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다 라는 점이 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시즌 유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누구를 만났죠? 클리퍼스를 만났어요. 클리퍼스를 만났는데 129대 108로 경기 이기고 왔거든요. 근데 이 유타라는 팀 자체가 항상 그랬어요. 홈에서만큼은 야투가 터지면서 강팀들도 꽤나 잘 잡아내는 모습을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즌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에이스 마카넨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캐슬러와 가져가는 2대2 게임도 이번 시즌 많이 좀 좋아진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벤치에서는 센사보라든지 뭐 핸드릭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득점의 볼륨을 좀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가져가는 유타는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니다. 그래서 홈에서 가져가는 유타를 잡아내려면은 맞불을 사실 놔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맞불이냐? 화력전으로 가져가서 유타를 잡아먹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가 부족합니다. 듀란트 내보냈죠. 내보내면서 받아온 뭐 젤런 그린 지금 빠져있죠. 뭐 알렌이라든지 디런 브룩스라든지 라이언 던이라든지 이고다로라든지 확실한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좀 부족하다. 부코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핸들링 위주로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완벽한 기회를 만들더라도 사실 야투 감각 자체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 외곽에서 32.82%, 이 점에서 54.23%,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지금 피닉스가 외곽이 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면 모르겠지만 외곽이 지금 터져주지 않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홈에서 가져가는 유타와 화력전을 같이 끌고 갔을 때 피닉스가 남겨줄 수 있는 마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유타가 지금 역배를 받을 타이밍인가? 그것도 홈에서. 종합해보면 유타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유튜브로 보신 분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자,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전체 멤버십 보시면은 전체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보에 대한 경기들 항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